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 기준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교계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두 보수연합기관이 지난 4월까지 통합한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보수연합기구의 통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1970, 80년대 어목했던 군사독재 시절 고 김관성 목사는 기독교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 CBS에 재직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 김관성 목사의 평전이 5년 가까운 준비 기간 끝에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타워 인터뷰에서 평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건대 김웅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장관급 등 정부 조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 기준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시도에 대해 교계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받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개혁에 앞장설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사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들 대부분이 이 5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으로 결국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적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비율은 62.1%로 반대 30.4%의 2배 이상 높습니다. 도덕적 흠결에 비해서 업무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고위공직자 5대 인선 원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그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 인사들이 많았다면서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입장도 바뀐다면서 고위직 인사 원칙을 제대로 세워 사회적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5가지 안 들어있지만 또 아니면 여성 비하라든가 사회적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어쨌든 그런 범법이라든가 범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추가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대 백종국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가 나와 고위직 인선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원칙을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기독교인 공직 참여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교회적 역할과 노력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4월 통합을 선언했죠.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5월 대선 전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감감무소식입니다. 보수연합기구의 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교단장 회의가 회의를 열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한기총과 한교연 양측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주문하겠다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연합기구인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교연이 출범한 이후부터 줄곧 양기구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합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사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통합의 한 축인 한교연은 한기총 수장의 공백으로 구체적인 통합 논의를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8일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 총가의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말 그대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답답한 건 한기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의 공백으로 한교연과의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지만 통합 논의는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지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으로는 국민 대통합을 주도해가며 통합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기 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외쳐왔던 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 총연합회 역시 통합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당사자인 한기총이나 한교연, 그리고 통합을 촉구하고 있는 교단장회의나 한교총 모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보수 연합기구의 통합 논의, 무조건 통합을 외치기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먼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칠,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기독교사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 CBS에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관석 목사인데요. 고 김관석 목사의 평전이 5년 가까운 준비 기간 끝에 다음 주 출간됩니다. 평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건대 김응수 명예교수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김응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김관석 목사님 평전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전을 준비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몇 년 됐습니다.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김관석 목사님 생애를 좀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집필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래도 그분의 활동 시기가 남북 분단 이후 최근까지 역사니까 제가 마침 한국교회 현대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할 겸 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료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국제적으로 활동했고 또 한국교회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이 세계 교회들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 수집하는데 예컨대 WCC라든지 미국 교회, 일본 교회, 독일 교회 그쪽에 자료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4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번에 그 평전을 준비하시면서 좀 김관석 목사님의 여러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부각된 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분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또 가장 힘차게 일했던 기간은 그 기독교 서회와 기독교 방송 그 중간의 기간입니다. 1968년부터 1980년 초까지 12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니까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맞서서 그 군사정권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그런 투쟁에 가담했고 또 그런 한국교회 투쟁에 사령탑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자유를 위한 투쟁, 이렇게 정했는데 NCC에 계시던 그때가 본인이 또 한국기독교교회협회가 또 한국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고 또 정교회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투쟁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평전을 준비하시면서 그 김관성 목사님의 그 생애 가운데 좀 새롭게 평소 잘 몰랐던 뭐 새롭게 좀 부각됐던 면이 좀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평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거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분이 1950년대 그 한국 전쟁 그 후반기에 가서 미국 그 시라큐스 대학에서 신문학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 신문학으로 유학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의 신문학이 소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장 그 초창기에 미국에 가서 그 발전된 신문 언론 연구를 했던 그런 분이다 하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고 그건 뭐 김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됐는가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게 궁금했는데 미국 NCC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김관성 목사님의 생애를 쭉 둘러보셨는데 그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김관성 목사님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한국 교회에서 그 70년대가 특히 중요한데 독재 정부 하에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김관성 목사님은 1968년에 NC 총무가 됐으니까 박정희 정부 하에서 NC 총무가 됐는데 독재 정부니까 독재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라든지 당시 그 경제발전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또 정치적 자유 때문에 투쟁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이 구속되거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74년에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아마 이것이 초기 4년 동안 NC 총무로 일하면서 가장 빛나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고 김관성 목사님의 평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건대 김흥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여성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 한일 합의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NCC 여성위는 오늘 열린 제1287차 수요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한일 합의 재협상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이를 위해 다각도의 외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시위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작은 소녀상을 전달하는 등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소녀상을 전달하며 정치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주 NCC가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NCC 부회장인 손다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일치로 새 역사를 만든 것처럼 제주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역에도 이런 NCC가 발족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이런 연합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선교하는 모임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 NCC는 8개 교단과 8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충일감리교회 이상구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원주지회가 2017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여름 성경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사 강습회는 유치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주제 공과와 다양한 프로그램,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 농어촌부가 길을 만드는 교회인가, 성벽을 쌓는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화순 신실한교회 정경옥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 덕진 완주지회 지회장에 전주 인후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월드비전 덕진 완주지회는 해외 미자립 마을과 지역을 돕고 있으며 국내 결식 아동과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익산 황등교회 사랑의 종이 한국 기독교사적 제33호로 지정됐습니다. 1884년에 제작된 익산 황등교회 사랑의 종은 교회 3대 목사인 게일승 목사가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 리스퍼크 제1교회에서 가져온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용현 목사가 심우하는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2017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주제로 나선 백용현 담임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참좋은교회가 농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헤비타트 사역을 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참좋은교회는 청도와 밀양 지역의 교회와 가옥에 대해 건물 수리와 보수,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